어저께 저희가 이제 뷰리핑 이 방송을 진행할 때 이제 그 실시간으로 내용이 나와서 속보를 전해드렸던 건데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게 민주당 내에서 계속해서 반발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 네. 굉장히 뒤숭숭한 상황이에요. 네.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9시 42분이고요. 충북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그러니까 지역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정청래 당대표가 합당을 발표한 것에 반발하던 최고위원들이 현장 최고위원회 모두 불참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세 명이죠. 네, 이현주 최고위원, 강득구 최고위원, 황명성 전 최고위원이고요.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반대를 처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대표 신임 여부도 걸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반발하는 이유가 뭐죠? 일단 뭐 가장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로는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합당에는 찬성한 건가요? 반대하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민주당 분위기를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합당에는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것은 왜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 지금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지금 하느냐고 왜 네. 사전 논의가 없었느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느냐 이제 그거죠. 예. 그러니까 강덕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려고 최고위원이 되었나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민주당이 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이 말은 논의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 황명성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1인 1표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1인 1표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1인 1표제가 어떤 논란으로 좀 가 있냐면 정청래 당대표의 연임을 위해서 좀 추진하는 거 아니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이것 또한 그런 마찬가지인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의견은 이현주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럼 먼저 처음부터 그거부터 가보죠. 그러면 일단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합당해야 되나요? 하는 게 맞나요? 각자의 이해득실을 따져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누가 가장 이득이냐. 어제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프롬프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정청래 대표가 일단은 이득을 보는 것 같다. 왜냐하면 연임을 위해서는 지방선거를 이겨야 하는데 수도권이나 여러 곳에서 압승으로 가는 지금 여론 추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호남입니다. 호남은 조국 혁신당하고 지금 경쟁 구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쟁 구도보다는 민주당 단일 구도가 필요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정청래 대표가 그런 점에서 추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비유를 다시 들어보자면 지선 압승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정청래 대표가 쥔 건 이제 수표를 그렇게 주셨죠. 그런데 그럼 조국 혁신당이 무엇을 쥐냐라고 하면 현금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필요가 더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조국 혁신당은 이대로 가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호남 일부 기초단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조국 대표가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배지를 다는 것이고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겁니다. 사실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면 당선이죠. 예, 그걸 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간판을 걸고는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합당이란 말 어제 나오면서 이 정치부 출입하는 기자들이 그냥 1번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조국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단박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데 제가 이건 또 조금 진도가 나간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수도권에서 배지를 단다. 뭐 예를 들면 개항을이라든지 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개항을로 만약에 단다라고 하면 개항을 하면 또 떠올려지는 인물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국 대표로서는 개항을의 배지를 달고 민주당으로 들어가면 말하자면 당에서 가장 결합도 높은 계파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숫자는 뭐 나중에 따지더라고 하더라도요.
친문에 지금 김경수 의원도 있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조국 대표는 당장은 현금을 주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가요? 예. 근데 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이 민주당 안에 예. 친문이라고 하는 세력은 지금 굉장히 약하고 약하죠. 위축됐고 네. 그리고 그 인사들도 대부분 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친명 명으로 가 있죠. 네. 또는 뭐 친청 뭐 이렇게 다 흡수가 돼 있는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미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 대표가 지금 민주당으로 합당 절차가 돼서 민주당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 단숨에 그렇게 큰 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네. 이해 득실을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갑자기 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나와서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청와대에서 그러면 알고 있었던 거야? 청와대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미리 이야기를 들었다. 다만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거리를 둔 거거든요. 제가 다시 비유하자면 그럼 청와대에서 든 건 뭐냐? 저쪽에서는 현금 수표 들었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어음을 들었다는 표현도 합니다. 미리라는 게 언제쯤부터 들었다고? 그게 기자들은 이틀 전이죠. 만찬, 사흘 전인가요? 만찬에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한 건 여러 차례 협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도 만찬에서 이야기는 되지 않았다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언제냐라고 특정하는 것보다 어제 발표 전에 수차례 논의했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대목인 것도 같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예. 사실은 청와대에서는 뭐 그전엔 대통령실이었겠죠. 예.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뭐 사실 거의 공개적으로 이제 그 약간 합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예. 뭐 뉘앙스는 몇 번 비쳤고 실제로 뭐 그런 언급도 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다 합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뭐 그런 예, 예. 얘기도 하고 했었죠. 그래서 네. 그런 공감대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하는 거는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런 그 사전 정보도 없이 갑자기 확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하고는 교감을 언제부터 했는지 그리고 조국 대표하고는 또 언제부터 했는지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는 조국 대표는 발표 하루 전에 제안을 맞습니다. 받았다고 네네. 하고 그리고 청와대도 뭐 만찬이라고 해봤자 2, 3일 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전에 발표하기 전에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전에 교감했다고 보기는 힘들죠. 만약에 교감을 했다면 그 이전부터 맞습니다. 조국 대표하고도 그 이전부터 서로 교감이 있어야 되고 청와대하고도 그 이전부터 교감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있었겠구나라고 짐작은 하는데 예. 그 실제로 어떠냐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왜 은행 비유를 들었냐면요. 자 수표도 어음도 현금도 들었는데 자 현금 인출도 수표 현금화도 어음도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약간 그런 비유를 든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상황을 보면 당장 당사 앞에서 이 합당을 반대한다라는 집회가 그날 바로 열렸습니다. 이거 좀 상징적으로 보여요. 그날 바로 열렸고 아까 최고위원 말씀도 드렸지만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당직자들도 당장 이 소통이 안 된 상황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겠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대를 하겠다는 건 합당에 반대하겠다. 합당에 반대하겠다. 그래서 이 소란만 보면 일단 민주당이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조국 혁신당 쪽 의원도 이런 이야기는 해요. 왜 이렇게 합당을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합당 선언을 했지?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어요. 만약에 합당을 하려면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꼭 공식적인 건 아니더라도 예. 당내에서도 최고위원들이라든지 서로 의견 교감을 하고 우리 어차피 조국혁신당하고 합당해야 되지 않겠냐 시기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불쑥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그 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기자들은 이런 추론도 합니다. 지금 상황이 기시감이 좀 있어요. 언제냐면 조국 사면 때하고 좀 기시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사면 때
여론이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 지지율도 많이 빠졌고요. 그런데 그때도 얘기가 좀 있었고 네, 조국 혁신당에서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여론이 좀 좋지 않아서 이번에는 사면을 하지 않겠구나. 않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얘기했죠. 그렇게 예.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사면이 네. 됐죠. 예, 그래서 이 조국 사면 상황하고 그러니까 유사하다, 뭐 기시감이 있다라고 하는 쪽은 어차피 해야 할 일을 털고 간다라는, 좀 빠르게. 예, 빠르게 털고 지방선거 체제로 바로 전환한다. 라는 구도 아니겠느냐. 물론 이것은 누군가가 주요하게 전략을 세워서 뭐 그런 것들이 취재돼서라기보다는 정치공학적인 지금 설명들이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만약에 합당을 한다면 물론 예. 합당이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치는 생물이라서 예. 뭐 의도했던 대로 뭐 안 되는 수도 많으니까. 그런데 합당이 된다면 뭐 압승을 하겠지만 네. 그런데 합당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선거 연대를 할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짐작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합당 절차가 5월 14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는 거니까 또 어떻게 보면 기간이 많이 남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모두 공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당원의 의사, 국민의 의사에 맡기겠다라고 해서 전당원 토론이라든가 투표 이런 수렴 절차를 이제부터 밟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께 당내 분위기 지금 오늘 아주 생생한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떤가요, 진짜? 어수선합니다. 예, 사실은 뭐 저도 어제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뭐 대부분의 좀 견해가 언젠가는 해야 될 합당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어차피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었지만, 사실은 어제 갑자기 대표가 긴급하게 막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합칩시다라는 말이 나올 줄은 사실 몰랐고, 뭐 최고위원들도 20분 전에 알았다 이런 얘기를 나오니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좀 깜짝 놀라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수선했던 것도 맞고, 지금 뭐 당원들 중에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뭐 실명을 걸고 이거 다시 재고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특히 이제 의견 절차 수렴이라든지 소통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하루가 지나고 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명분 측면에서는 정 대표가 이걸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명분의 측면에서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명분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성원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압승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치르는 전국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선거에서 압승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가 이견을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의 명분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어제 접었는데 그 접는 과정에서도 정말 그쪽도 생각지도 못하게 박근혜가 등장을 하잖아요. 정말 그 조합도 상상을 못했던 조합이었는데 갑자기 그 투샷이 나오면서 뭐 장동혁 대표도 막 눈물을 훔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지금 보수 진영도 결집을 시도하는 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 진영도 당연히 결집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보면 명분상은 맞는데, 다만 이제 절차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우리 당에서 지금 1인 1투표제, 1인 1표제를 다시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아니 한쪽에서는 1인 1표제 당원들의 의사를 중요시한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네. 당대표가 이거 어떻게 보면 당대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거 논리 모순 아니냐 이런 지적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당대표도 일단은 제안을 한 거고 당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절차상으로도 뭐 당원들의 의견이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는 많이 남긴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오늘 오전만 해도 최고위원들이 나오지 않고 이런 모습들은 약간의 갈등 양상이 물밑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 표면적으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지도부가 자제를 해서 좀 갈등이 있더라도 좀 보이지 않게 좀 물밑에서 좀 조율하는 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약간 좀 조바심이 나기는 해요. 걱정도 됩니다. 저도 조금 이해는 안 되는 게 어저께 의총이 끝나고 나서 한 20명 정도 의원들이 페이스북에 막 그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잖아요.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이게 뭐 굳이 개파로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글을 올렸는데,
왜 이걸 사전에 뭐 아주 뭐 합당이라는 건 굉장히 비밀리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정지 작업과 논의는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은 들고 그리고 1인 1표제가 지난번에 당원 부결됐었잖아요. 그랬죠.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도 사실 그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전망은 어떻게 되죠? 일단은 지난번에도 사실 부결되는 거를 많은 분들이 예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물론 다 된다고 생각했었죠.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의 충돌들은 있었고 갈등 양상은 약간 보이긴 했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절차에 올라가면 그 동안은 이제 통과됐던 부분들이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될 줄 알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부결돼서 좀 많이 놀라긴 했었지만. 이번에도 사실은 합당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들은 나오기는 합니다. 일단 다시 올라왔을 때는 1인 1표제가 이제는 좀 시대 정신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였는데 사실 갑작스러운 어제 이런 과정들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변수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요. 결국에는 대표의 정치력에 달린 것 아닌가라는 이제 좀 식상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당 안에서 지도부가 또는 이제 의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지금 내고 약간의 충돌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런 게 표면화되고 또 이제 언론에서 보기에 민주당 갈등 있다 이런 거 기사 쓰기 딱 재밌는 주제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서 기자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당의 구성원으로서 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런 게 너무 외부로 드러나고 또 국민들 눈에 뭐야 민주당 분란이 있어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다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물밑에서 소통을 통해서 좀 조율하고 이걸 좀 봉합해가는 과정들을 저는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고 열심히 있으니까 하고 있겠죠. 조금 기다려보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잘 조합이 돼서 또 건강하게 한 발 나가는 모습을 또 다음 주에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하신 그 갈등에 대해서는 가르마를 좀 타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측면이냐면 반발이 가장 거센 건 일단 지방선거 예비 후보군들입니다. 그렇죠. 예, 아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중앙당 얘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역에서는 뭐 이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상치 못하고 예비 후보로 다들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의원들까지 지금 혼란인 상황이고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제 박홍근,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의원 등이 일부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뭐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식 출마 기자회견 날이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발표를 그러니까 합당 발표한 이후에도 기자회견 할까 말까를 계속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고심 끝에 연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내부에서는 청와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도 청와대고 뭐 조국혁신당도 조국혁신당이지만 최소한 최고위원이라든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 정도 그러니까 뭐 더 좁힌다고 하면 일부 최고위원들만이라도 협의가 좀 들어가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부 정리가 이 정도까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느냐라는 이야기가 더 거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들도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는지 조국혁신당과 교감이 있었는지를 취재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 자체가 너무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에서는 최소한 최고위원 정도하고는 얘기를 했었어야 한다는 비판이 가장 거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댓글 반응이나 이런 게 보면 대부분은 정청래 대표에 좀 부정적인 반응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올리고 반응을 하겠지만. 그리고 그럼 지금 민주당은 그렇고 조국혁신당은 어떤가요? 조국혁신당은 속내는 굉장히 말하자면 이렇게 분화되어 있습니다. 원래 당이 통합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분들이 몇 분 있죠. 몇 분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에는 큰 관심이 없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조국혁신당 행사에 아예 등장하지 않는 의원들도 아주 유명한 그걸로 유명한 분들도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자강론을 주장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의견은 갈려져 있는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건 그러니까 민주당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건 당세가 약하기도 하지만 사실 모든 의원들이 합당이 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거든요. 배지를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는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 다만 아까도 드렸던 것처럼 지역에서는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예. 지역에서는 어차피 지금 조국혁신당 후보, 민주당 후보로 이렇게 준비하던 분들이 이게 합쳐지게 되면 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조국 대표가 지도부랑 같이 광주에 가 있습니다. 예. 광주에 가 있어서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통합, 그러니까 합당 제안에 대해서 반긴다든지 환영한다 정도의 이런 기꺼이 내가 나서겠다라는 메시지를 쉽게 낼 수 있지 않은 상황이랍니다. 그만큼 지금 지역 분위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당에서도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정치라는 게 갑자기 급물살을 타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과정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정계 개편 이제 시작이니까요. 예, 이제부터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예.